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가지고 온 논문 3개, 전 3개 가지고 왔고, 채영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저는 UFM, 파워, 그리고 오픈GS 슬램 소개드리려 합니다. 최근 며칠간 트위터를 굉장히 핫하게 달궈버린 네, 논문인 UFM인데요. Unified Dance Correspondence with Flow라 해가지고, 플로우랑 그리고 그 댄스 매칭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AR 글래스가 에고센트릭 비전을 가지고 이런 뷰를 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요걸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하죠? 3D 씬도 그대로 잘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씩 짜글짜글한 게 있어도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컨이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키텍처는 굉장히 심플하다. 그냥 제네릭 트랜스포머, 그냥 보통의 트랜스포머를 썼는데 아웃풋을 그 옵티컬 플로우에서 나오는 UV 플로우를 추정하도록 만든 거다. 그냥 다이렉트 리그레션을 걸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2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치 정보를 보통 저희가 다이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노 L, 다이노 L, 이 다이노 V2를 가지고 네, CNN 백본을 그러니까 이제 네, 비전 백본을 뽑아준 다음에 네, 패치 토큰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 통해주고 그다음에 플로우 헤드와 코어 비지빌리티. 플로우가 이제 UV를 이제 추론해주는 거고요. 코어 비지빌리티가 이제 어떤 포인트가 같은 데서 이제 보고 있는가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요런 이제 매칭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하게 해서 유니파이드 플로우 매칭 모델이라 해가지고 UFM 이러면서 유니플로우 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UFM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네, 곧 이제 소타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유니매치라던가 아니면은 그 댄스 매칭을 하는 로마.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누구야, 이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현우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던 건데, 로마와 같은 와이드 베이스라인 매처에 비해서도 6.7배나 빠르고 62% 에러가 작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데모를 보자면은 코드는 나와 있고요. 현재 그냥 아카이브만 올라와 있고, 네, 딴 데 가 있지는 않습니다. 카네기 멜론에서 나온 거고요. 인터넷이 느려서 좀 로딩이 느린가. 네, 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3D를 만들어서 뷰를 바꾸는 그런 것도 지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아까 봤었던 쿠킹씬. 이 영상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유명한 다이나믹 너프 같은 거 할 때 쓰는 데이터 셋인 같은데, 요거는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덜 임팩트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까 워낙에 딱 봤을 때, 오, 이게 뭐야 싶은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뭐, 로마랑 UFM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댄스 리컨이 누가 더 잘 되냐? 얘가 더 잘 된다.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 플로우는 우리 게 조금 더 깔끔하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드린 건 UFM이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리는 거는 파워입니다. 이건 이제 더스터 시리즈에서 나온 건데, 뭐 더스터, 마스터, 요즘 뭐 큐터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네이버 랩스가 오리지널로 만든 거는 제가 알기로는 더스터랑 마스터만 있는데 파워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코드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이제 기존의 더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RGB 이미지만 인풋 넣어가지고 두 개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나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카메라 인트린식도 알고 있다? 그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 사이 렐러티브 포즈도 알고 있다? 그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렌스나 스파 스텝스도 있다? 그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미지를 넣고 싶다? 여기서 추가 이미지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그 하이 레솔루션 데모라고 여기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요 파트, 이 부분을 터치로 따가지고 더 크게 는 겁니다. 그 원래는 이제 그 이미지 인코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레졸루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12 곱하기 510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이제 리사이징해서 512, 512로 줄여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근데 원본의 512 레졸루션으로 여기를 패치를 딱 따가지고 주면은 거기는 굉장히 고화질이겠죠. 다운사이징한 게 아니라 패치를 딴 거니까 그 이미지를 추가로 같이 컴플리멘터리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파란색 보더를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넣은 거랑, 그리고 중간에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넣은 거랑, 이거 둘 다 파워를 넣어주면은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이 레졸루션으로 매핑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도를 보자면은 그냥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VIT 인코드로 들어가는데, 원한다면 인트리식 넣고, 원한다면 뎁스 넣고, 원한다면 렐러티브 포즈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포컬 렌스를 뽑고 싶든, 뎁스를 뽑고 싶든, 렐러티브 포즈를 뽑고 싶든,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파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오픈GS 슬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제가 했었던 스터디에서는 뭐 이제 3D 씬그래프 같은 거를 보면서 오픈 보캐블러리 매핑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뭐 한 2024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뭐 컨셉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호브 SG 같은 이제 어 네, 그 오픈 보캐블러리 디텍션을 해가지고 맵에다가 꽂아두는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한쪽으로서는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플램이 같이 뜨면서 이 두 개가 언제 합쳐질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셋 덴스 세만틱 플램이면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하면서 동시에 오브젝트 레벨 씬 언더스탠딩이 된다. 이름은 굉장히 긴데 이거를 줄이려면 뭐 오픈 세만틱 GS 슬램 이렇게 하지, 오픈 GS 슬램이라고 그냥 오픈 소스 된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 뭐 오픈 보캐블러리 GS 슬램이라고 하던가 그러지. 어쨌든 네. 오픈 시만틱 슬램이라는 네, 오픈 소스로 지금 이렇게 열어뒀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링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RGBD가 있다고 했을 때, RGB가 있고 뎁스 이미지가 있을 때, 네,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을 통해서 이미지 렌더링은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여기 이렇게 네, 시멘틱 정보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슬슬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시멘틱을 찾았나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다 샘과 클립을 사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했었는데 클래스가 제한되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한 곳에서 트레이닝 해봤자 딴 데 가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샘과 클립을 사용하는 게 요즘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쓰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고 하면은 우선은 RGBD 스트림이 들어오고요. GICP를 통해 가지고 포즈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urrent pose RT, 그 rotation translation이 나오는 거고요. semantic information generator가 여기 있는데 우선은 이 RGBD 여기서 RGB 스트림에서 두 개를 합니다. 샘 모델을 쓸 수 있는데 실시간을 원하면 모바일 샘 V2, 아니고요. 응? 뭐야? 응. 실시간을 원하면 모바일 샘 V2, 아니면은 그 뭐야 이거를 그 좀 더 좋은 걸 원한다면 그냥 샘을 쓰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스크만 가지고는 아직 그 클래스를 알 수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recognize anything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그
이게 나옵니다. 그 랭귀지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욜로 월드를 사용해가지고 월을 찾아라, 램프를 찾아라, 테이블을 찾아라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가 쳐집니다. 세만틱 바운딩 박스가 쳐집니다. 이 박스 안에서 있는 이 마스크를 찾아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라벨에 해당하는 그 시멘틱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정말 그래서 시멘틱은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GRCP 해가지고 포즈도 얻으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우시안 이거를 스포닝을 한 다음에 네, 그 씬 덴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렌더링 할 때 픽셀 컬러랑 픽셀 뎁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RGB 기반으로 네, 그 보팅 기반, GS 보팅 기반 스플래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요거를 뎁스 정보가 있으니까 언프로젝션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언프로젝션을 하면은 3D 씬에다가 라벨을 박아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Confidence Based 2D Label Consensus라고 해가지고 이 C가 아니라 여기 S인데 네, 그 여러 뷰에서 봤었을 때 나타나는 그 시멘틱 클래스의 충돌을 이제 보팅을 통해서 뭐가 제일 정확하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씬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오픈GS 슬램이고요.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이 뒤에서 돌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이. 뭘 기반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D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 뒤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샘하고 뭐 recognize anything하고 욜로 월드 같은 것들 사용해가지고 바운딩 박스는 욜로 월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뒤에 마스크들은 샘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라벨들이 어떤 게 있나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인터랙션도 되나 봅니다. 이런 물체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가우시안 스플릿을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떠는 다음에 잡고 드래그 하면은 요즘 좋은 것들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로 요즘 시뮬레이터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네, 상당히 잘 되네요. 점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면서 이제 특정 데이터셋에서만 잘 돈다 이런 얘기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로 가면은 새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이슈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전부 시뮬레이션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손 떨림 와달달 들어가면서 찍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는 궁금하네요. 뭐, 이건 실제 데이터셋인데 어쩐지 조금 뭉개지는 모습은 있긴 합니다. 네, 애초에 이건 데이터셋이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또 렌더드 레이블 맵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조금 받고 어, 질문은 여기 오른쪽 밑에 미팅 툴즈에 Q&A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우선은 채영님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모방학습 쪽을 공부하고 있다가 강학습이랑 결합해서 쓸 때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하고 있던 와중에 그 최시핀 교수님 연구실에서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최시핀 교수님은 피지컬 인텔리전스 팀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 연구실에서 되게 모방학습, 강학습,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이용해가지고, 최근에 노필라 이용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계신데, 어,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기존의 댄스 리워드 대신에 초기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시향 데이터, 네, 사전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좀 샘플 효율적으로 강학습을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전문가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에 집어넣어서 전문가의 행동을 학습하는 그런 모방 학습도 있을 거고, 이 가능한 행동을 계속 탐색하면서 하는 강학습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잘 만들어 놓은 행동을 막 학습을 따라가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 데이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다, 다양화가 못 된다라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 탐색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또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 막 많은 탐색을 하다가 수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적절히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라는 방향으로 모방학습이랑 강학습을 좀 합치는 쪽에 연구가 꽤 있는데, 음, 그래서 보통 목적 함수에 대해서 그 처음에 모방학습으로 학습을 하다가 나중에 강학습으로 학습을 하는 파인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손실함수 자체를 모방학습이랑 강학습 같이 해서 모방학습 손실을 정규화해서 추가해가지고 이 정책 자체가 탐색을 할 때 전문가의 행동에서 막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최적화 나중에 하는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 막 학습된 약간 전문가의 좋은 행동 데이터가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로스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은 그 아래 모방학습의 로스 가중치 자체의 조정이 좀 어렵고, 이 잘못하면은 강학습이랑 모방학습의 모방학습의 손실 자체가 강학습의 로스를 최대화할 수 있는,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어서 잘못하면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정책 자체를 제약하지 않고 전문가 데이터로 탐색, 탐색하는데 가이드를 제시하는 노이즈를 주어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 전문가 데이터와 아래 폴리시 사이에 공분산을 학습해서 그거를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방향의 논문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좀 오늘 짧게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할 때 모방학습의 데이터를 조금씩 넣어줘가지고 좀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 논문이요? 네. 어, 그, 그렇다기보다는 강학습 탐색하는 방향을 좀 이 모방학습에
대한 걸로 좀 방향을 잡아주는 노이즈를 추가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그 모방학습을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에 그 분포를 분석을 해가지고 같아요. 그 네. 데이터를 이제 강화학습을 할 때 매번 이제 완전 랜덤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방학습에서 했었던 걸 좀 따라해서 네가 해봐라 라고 해서 점점점 강화학습하는 거라고 보면 네, 될까요? 네, 네. 이 탐색하는 길을 약간 제한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그 이 두 개의 최고의 장점을 뽑아낼 수도 있겠네요. 네, 잘하면 이제 그 저도 예전에 피규어 갔었을 때 얘기했던 거가 상체에서 손 움직이는 거는 모방학습으로 하고 하체 다리 걷는 거는 강화학습을 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이런 걸로 이제 점차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모든 걸 그냥 이 방식으로 강화학습 플러스 모방학습으로 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어, 뭔가 확신하는 건 아닌데, 약간, 랭귀지 모델도 약간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그 간단한 손으로 하는 태스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모방학습, 강학습 같은 거 조합해서 가는 방향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물론 약간 일반화를 하려면은 약간 랭귀지 모델을 좀 더서 파운데이션 모델 쪽을 학습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특별한 태스크를 계속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혹시 두 네? 네. 번째 논문 어, 소개해 주셨던 네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 네.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파워. 네, 네. 이게 밖에 인풋도 되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아웃풋도 뭔가 선택해서 뽑을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아웃풋은 네. 원한다면 다 뽑을 수 있어요. 아, 애초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네, 멀티헤드. 네, 네. 네,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는 거고, 이런 거라서. 어,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 두 개를 갖고 3D 리컨을 할 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아니면 이미지 뭐 한 장만 갖고 나서 이 3D를 추론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 네, 보통은 두 개 갖고 이렇게 오버랩이 굉장히 조금만 있는데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스터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음, 파워는 뒷단은 더스터랑 똑같은데, 앞단에 이제 옵션으로 줄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걸 주면 줄수록 더 좋아지는 거고, 이거 하나도 안 넣으면은, 그럼 사실상 더스터랑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거죠. 음. 이게 주면 줄수록 더 성능이 좋다고 나오는 혹시 어떤 물론 이제 불정확한 정보를 주면은 이상하게 나오겠지만, 아,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하죠? 프라이어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정확한 프라이어가 들어가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음, 이제 인턴십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다 보니까, 예를 네, 들어서 정말 막 피시아이처럼 막 이상하게 일그러진 그런 것들 넣으면은 이제 연산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수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 네. 어려운 결과를 미리 알고 넣어줬다 그러면은 상당히 쉬워지는 부분이죠, 사실. 음, 그렇겠네요. 탐색해야 될 서치 스페이스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물론 이런 단순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네. 그냥 서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에서 학습할 때 정확한 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 뭔가 성능이 되게 깔끔하게 잘 뽑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아직 그 논문을 못 본 게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누구지? 자꾸 현우님 이름을 까먹네요. 아, 현우님이, 네. 현우님이 예전에 더스터랑 마스터도 써봤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음, 말씀하셨었던 게 이미지를 생각보다 많이 못 넣는다고. 한 열 몇 개 넣으면 끝난다. 라고 하시길래 12개가 아마 맥시멈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GPU를 쓰는데도. 아, 한 그래갖고, 번에 넣을 수 그것만,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실 뭐 다른 것도 뭐 페스터라던가 이런 게 한 번에 1000개씩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게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마스터 슬램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줄줄이 넣을 수 있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얘는 제가 오늘 급하게 읽고 오느라 솔직히 몇 장까지 넣을 수 있나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장원분이. 음, 어디 계시는지 보면 UCL, UCL에 계시고, 음, 네, 아마 그 네이버 랩스 인턴이시지 않은가 싶어요. 음. 그 나머지 분들은 네, 이분이랑 이분이 UCL, 나머지 분들은 그 네이버 랩스. 이게 연산량이 엄청 커서 그런 건가? 네, 꽤 큰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메모리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갖고, 음, 금세 메모리가 차버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ton까지 들어가는지, 지금 당장은 제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거를, 질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질문 올라왔나요? 오, 네. 예, 질문. 네, 이지원님. 네. 주제랑 약간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파워 피규어 아랫부분에서 3D로 시각한 결과를 보면 사람이 엣지 부분에서 점들이 뒤로 날아다니잖아요. 2D 뎁스 기반으로 3D로 언프로젝트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나요? 프랙티컬한 방법이라도 궁금합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뒤로 점 날아다니는 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걸 사실 라이다 이런 거 쓰면 좀 쉽기는 한데 라이다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듀얼 리턴 이런 걸로 하면은 저런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비전에서는 아직은 저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미지의 정확한 경계를 본다는 게 상당히 쉽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필터를 걸어버리는 것도 하나입니다. 전체 3D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서 덴스한 부분은 살리고 덴스하지 않은 부분은 날려라라고 하면은 날아가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저거를 진짜 날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저거 자체를 어차피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진짜 그냥 필터를 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SOI 필터 이런 거 걸면은 그래도 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세영님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도 마침 네, 물론 집에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